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미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요, 4부작 단막극 미쓰리는 알고 있다입니다. 사건은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새벽, 부동산 중개인이자 1004호 입주민 미쓰리는 궁아파트 604호에 살고 있는 수진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죠. 눈 뜨고 죽었다며? 아우 소름 끼쳐. 그럼 시체랑 눈 마주친 거야? 한편 대성아, CCTV 확인해. 수진의 의문사를 조사하던 형사 호철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 질식사, 임신? 멍이 들었나요? 왜? 이 말이 왜? 사건을 파헤칠수록 드러나는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과 진실. 그 여자가 알아. 누구? 어떤 여자? 미스테리 사건극 미쓰리는 알고 있다입니다.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이 아파트의 홍반장, 아니 미쓰리로 불리는 궁복은 제 집처럼 드날드던 수진의 집으로 경찰들을 안내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수진. 한참 저런 것 같은데요. 독하다 진짜. 효심이 지극했던 그녀의 죽음이 어딘지 의심스러운 호철은 단서를 찾기 위해 수진의 집안 곳곳을 수색해 보지만 경희님, 이거 견적 딱 나오는데. 이렇다 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는 법.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차근차근 수사를 이어가는데 수고하십니다. 아래층에 살던 아가씨요. 604호 양수진 씨. 평소에 교류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한편 미쓰리 얘기 좀 해. 언니, 진짜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사람 죽었다고 재건축 들게 안 되고 그러진 않겠지? 그래도 조심해야지. 행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이 무산되진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해하죠. 양수진과 같은 아파트에서 오누이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그 양수진이 죽기 직전 서태화를 스토커로 신고하고 접근 금지까지 신청했어요. 최근 양수진에게 꽤 집착했던 걸로 보입니다. 양수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서태화로 좁혀지던 그때 뜬금없이 704호 입주민 명원을 찾아가 주먹 다짐을 하는 태화. 찾아오지 마, 이 새끼야! 찾아오지 말고 그만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둘이 싸우는데 왜 얘만 잡아? 이거 찾았어! 양수진 떨어진 그 시간 이 새끼 양수진 집에 있었고 떨어지자마자 바로 도망쳐 나왔어. 뭐? 결국 체포된 태화. 그가 정말 양수진 사망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이가 있었으니 평소에도 태화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나서는 궁 부동산의 중개인 미쓰리입니다. 죽을 뻔했잖아! 죽기는 싫다? 거침없던 그녀의 행동 뒤엔 숨겨진 비밀이 존재했는데요. 왜? 못 보내겠어? 그럼 할매를 버려. 못 버리지? 너 금이야 오기야 키워준 할머니 못 버리겠지? 치매 걸린 할머니 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입양 보냈던 궁복은 몇 년 뒤 아들의 곁을 지키기 위해 보모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키워온 아들이 바로 태화였던 겁니다. 세상에 아들이 범인으로 몰리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는 없겠죠. 서태화가 용의자라며 양수진 살인 사건. 그래도 진짜 걔가 죽였어? 아니
그러면은 수진이 임신이었던 거 알지? 응? 이명원이야. 병원건설 사위. 궁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을 노리고 있는 건설회사의 사위인 명원은 사실 죽은 수진과 불륜 관계였던 것. 빨리 움직여야지. 상대가 병원건설인데 그렇게 간 보고 있다가 태화 새고랑 찬다. 서로가 서로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상황. 네, 양수진 휴대폰 신호 잡혔대요. 어디? 구동이요. 반경 10m 이내요. 드디어 실마리가 풀리는 걸까요? 형이라뇨? 나 좀 살려줘. 호철과 명원이 형제라는 황당한 사실에 이어 네가 죽였어? 형 찾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있는다고. 내 인생 끝난다고. 찾아야 돼. 휴대폰. 거기 뺑소니 증거가 있어. 거기 내 얼굴이 있다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무서운 진실. 수진의 엄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뺑소니범이 바로 명원이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자수한다고 되돌려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죽은 사람이 살아오진 않는다고. 증거도 다 사라졌고. 심지어 자백하겠다는 명원의 입을 다물게 한 이가 바로 형 호철이었는데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휴대폰도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다신 여기 오지 마. 다시 한번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호철. 그런데 거기 뺑소니 증거가 있어. 거기 내 얼굴이 있다고. 이번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진이 죽던 시간에 태화는 수진이 집에 있었는데 그럼 수진이는 7층. 7층에 있었어. 당신 동생 이명원이랑 단 둘이. 이제 사태 파악이 좀 되세요? 당신은 이명원이나 잘 지켜요. 내 새끼는 내가 잘 지킬 테니까. 하지만 한 번 새어나온 진실은 쉽게 덮어지지 않는 법. 고맙게도 얼굴을 한번 비쳤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 양수진이요. 왜 덮으셨어요? 이명원이 경희님 친동생이라서 경희님은 그때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뒤늦게 밝혀진 2년 전 뺑소니 사건의 진범은 범인 한유라였거든요. 명원이 아닌 그의 아내 한유라였습니다. 아주버님, 네가 다 망가뜨렸잖아. 내 거니까. 하필 여자를 만나도 그딴 기집애를 만나서. 그리고 양수진 살인 사건의 충격 결말. 와이프 취향이 클래식하네. 궁아파트 사거리 뺑소니 사건. 우리 엄마였어. 차에 치인 사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도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수진, 그런다고 되돌려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고 돌아오지 않아. 수진. 처음부터 내 목적은 이거였어. 당신한테서 증거 찾아내거나 당신 지옥으로 끌어내리거나. 수진 핸드폰 줘. 수진 핸드폰 줘. 핸드폰 줘! 명원과 말싸움 도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게 된 수진. 그런데 그때 웃어. 감히 네가 날 비웃어.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배신감으로 내연녀
수진의 목을 졸라 그만 숨을 먹게 하는데요. 뺑소니와 살인, 죗값을 치르게 된 한유라. 그리고 여기 죗값을 치러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리 감추려 지키려 안간힘을 써봐도 결국 들키고 말어. 어쩌면 진실은 앞보다 뒤에 있나 봐. 그리고 그 대가는 본인이 치러야 되고. 세상의 일들에는 보이지 않는 이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미스테리 사건극. 미쓰리는 알고 있다였습니다. 네,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4부작 미스터리 사건극 미쓰리는 알고 있다.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1회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살인 사건이 아파트에서 딱 벌어지는데 굉장히 현시감이 있고 또 그 1회의 분위기가 이제 저녁 때 보다 보니까 좀 이거 남양 특집 같은 분위기도 나고 해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지켜봤고요. 그런데 2, 3회에서는 그 제가 느꼈던 긴장감이 싹 사라지면서 조금 지루해지는 느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회에서는 그 2, 3회 때 뿌린 단서들을 한 번에 싹 이제 수집을 하면서 반전이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과 마무리는 좋았으나 과정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복합적인 평이었습니다. 네. 저하고 약간 정반대이시네요. 저는 오히려 그 4부가 제일 불만족스러웠고 2, 3부는 조금 재밌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4부에서 이때까지 앞에 뿌려놨던 어떤 단서들이나 어떤 그 작은 씨앗들의 어떤 과실들을 다 거둬들이면서 트릭을 맞추고 사실은 반전이 이렇게 됐던 것이더라고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 등장인물들한테 이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라면서 약간 정서적인 부분들도 풀어주다 보니까 트릭들은 다 안 맞춰졌는데 끝난 부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재료들은 훌륭하고 의도도 좋았는데 이게 4부가 아니라 한 6부 정도로 똑같은 내용을 좀 풀어냈으면은 훨씬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좀 잘 알아듣기 쉽게 또 안 맞춰진 트릭이 없게 꼼꼼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컸어요. 네. 저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미스터리 추리극 같은 경우엔 결국 이제 숨은 그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딱 4부가 끝나고 나서는 내가 못 찾은 몇 개의 조각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끊임없는 반전이 굉장히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회 같은 데에서 범인이 누굴까 하는 부분에 이명원이 확 부각이 되는 식으로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추리의 방향을 그쪽으로 몰아주다가 또 3부에 가서는 양수진의 그 손톱 밑에서 나온 혈흔이 여자다. 범인이 여자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응복을 이렇게 클로즈업 시키고 손톱에서 나온 DNA는 여자거든요. 아니 그럼 범인이 여자라는 거야? 얘가 범인인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그 추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끝까지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미스터리이고 충격적인 살인 사건으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러한 사건이 과연 왜 일어났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강남 노른자 땅의 그 재건축 아파트라는 흥미로운 공간을 통해서 겉으로는 굉장히 한없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계급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고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균열이 오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을 좀 흥미롭게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추리극의 경우 잘 짜둔 복선과 또 촘촘한 플롯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런 장르적 매력이 잘 돋보였던 장면 혹은 아쉬웠던 스토리텔링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회 엔딩에서 그 태화가 명원을 되게 위협하는 장면 있잖아요. 자동차를 막 부시면서 되게 위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노철이 딱 끼어들어서 태화를 딱 체포하면서 살인미수로 체포한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제 또 지켜보던 군복이 막 달려와서 그런 이노철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인물이 저렇게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두 사람에게 숨겨진 어떤 개인사를 이미 이제 암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앞으로 이 극의 갈등이 이제 호철과 궁복을 중심으로 이제 주축 갈등이 형성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려준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아쉬웠던 장면은 이제 2부에서 그 택배 기사인 진우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난 장면인데 이 장면이 이제 진우가 혹시 범인은 아닐까 하는 식으로 이제 다른 흥미로운 장면들과 병행 편집이 되면서 연출이 됐어요. 이리 와봐 꼬맹아. 이리 와봐. 이런 것들을 범죄 미스터리물에서 성소수자들의 어떤 숨겨진 정체성을 깜짝 반전처럼 공개를 하면서 충격 효과를 노리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클리셰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소수자에게 투사되는 어떤 혐오라든지 공포 같은 그런 감정들을 이런 관습들이 드러내는 건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누가 죽였냐, 왜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이 세 가지를 좀 재밌게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 이 사람도 범인의 가능성이 있어라는 의심점을 카메라의 구도나 아니면 인물의 시선 그리고 표정 같은 것으로 약간 계속해서 페이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가 죽였을까라는 점을 계속해서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직업적 역할인 경찰, 형사 역할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형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네 불량배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노철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장갑 하나 끼지 않고 또 사망한 분의 뭐 사진을 들춰보면서 예쁘다고 뭐 언급을 한다던가. 미인이시네. 굉장히 음흉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것 같은 모습들은 경찰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묘사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쓰리는 알고 있다는 여러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잡음, 아파트 조합과 관리자들의 횡령,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까지 실제 사건들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인간의 이면을 그려내려는 드라마의 메시지와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미스터리 장르물이지만은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아파트에 얽힌 우리 사회의 어떤 균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미스터리 쪽은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택한 플롯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자기적이고 좀 허술한 면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의식이 굉장히 좋았던 게 설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어떤 그 상승의 욕망이 있고 하지만 정반대로 지금 아파트의 현실은 서서히 쇠락해가는 그런 하강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승과 하강의 모티브가 충돌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설정 자체가 작가가 굉장히 꼼꼼히 고민을 해서 설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주요 등장인물의 설정도 이런 계급사의 어떤 균열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 설정을 택했어요. 가령 이제 이명훈 같은 경우 재건축 그 담당을 노리는 병흥건설의 사위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혼자서 전형적인 개천용의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급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이제 양수진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개연성이 있었고요. 양수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화려한 또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그런 인물인데 실상은 그 빚만 떠안고 있는 하우스 푸어고 또 어머니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인 이궁복 같은 경우에도 악착같이 노력해서 실제로 중산층이 되었지만 이 아파트 출신이 아닌 그 고용인으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인물의 어떤 성공을 지켜본 주민들은 아직도 무시를 하고 있죠. 근데 미쓰리 수진이랑 가족 같지 않았어요? 너 어쩜 저래요? 재건축 얘기만 해. 가족 같은 거지 진짜 가족은 아닌 거야. 저 정도는 돼야 돈 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 말든 이 주머니부터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서울 노른자 땅에 집 하나에 상가 하나면 저 인생 성공한 거야. 그래서 어떤 공고한 계급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들의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갈등과 균열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가 숨겨놓은 주제의식의 설계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 양수진의 죽음을 놓고도 아파트 재건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가격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런 아주 그냥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노철 같은 경우에도 동생이 그 범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 지레질겁을 하고, 동생을 이제 그 범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태화라든지 이런 쪽에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해가는 모습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변명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저 상황에 내가 있다면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곱씹어보게 하는 대목들이 많아서 이 드라마는 저는 그 사회 문제를 결국은 인간 궁극에 대한 질문으로 변화시킨 점들이 되게 잘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쓰리는 알고 있다는 수완 좋은 부동산 중개인 이궁복 역에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강성현 씨가, 그리고 20년 차 베테랑 강력계 형사 이노철 역에는 조한선 씨가 출연해서 대립구도를 선보이며 극을 긴장감 있게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두 주연 배우의 캐스팅과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궁복의 캐릭터가 사건을 파헤치면서 동시에 숨겨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강성현 씨 캐스팅은 최적이었다고 봐요. 강성현 씨가 뭔가 선악을 동시에 어떤 표현하는 것도 잘하고,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서글픈 그런 느낌들이 뭔가 사연과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 그런 눈빛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이노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뭔가 열혈이고 정의로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동생 때문에 불의를 저질러야 되는 그런 답답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형사의 역할인데, 이런 이노철의 역할이 그 궁복만 만나면 코믹해지고 뭔가 루즈해지는 캐릭터가 되면서 둘이 뭔가 친구인가? 아니면 라이벌인가? 아니면 원수인가? 이걸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벌써 종결이야? 자살? 추름집도 소리 좀 그만 내면 안 돼. 진짜 더럽게. 그래서 저는 이 이노철의 캐릭터가 장르적인 어떤 혼선을 주는 조금 잘못된 설정이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저는 캐릭터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1회 도입부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망자의 집으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갑자기 그들을 딱 제치고 이궁복이 등장을 해서 비밀번호를 띡띡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남성 강력계 형사와 그 여성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이 두 인물이 과연 동등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설정을, 뭐 형사는 수사의 권한을 쥐고 있지만 중개인 같은 경우 그 형사보다도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들의 속사정을 더 잘 꿰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두 인물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등한 비중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아파트의 여러 이웃 주민들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주연 배우 이외에 눈길을 끌었던 다른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조합장, 복만래 노인 이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극 중에서는 그런 설명을 하죠. 이 아파트 단지에 집이 5채가 있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썼고 이젠 저 하나 남았다. 어떤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무한히 자식을 이렇게 지원해줬던 그 모습, 그리고 또 치매에 걸린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으로서 보살펴주는 그 남편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노년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회환, 절망, 이러한 것들을 이 복노인을 통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역할을 했던 문창길 배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륜이 깊으신 오래된 베테랑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 연기 하나라든지 뭐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를 때마다 이 노인이 지금 어떤 심정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줘서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였고요. 더불어서는 사실 그 양수진 엄마, 들리고 보이고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신의 딸이 고생하는 걸 다 보죠. 그 애틋한 엄마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것 같고요. 사실 이 두 인물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저런 일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하면서 봤던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김여원 배우가 연기한 총무 역할이 좀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옆에서 그냥 감초 역할을 하느라고 자기 서사가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총무는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죠. 재건축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가면서 사실은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게 들키면 무시당할까 봐 차마 부녀회장한테는 말을 못하고. 성규 엄마 아직 몰라? 자기 전세인 거? 아, 몰라야죠. 전월세들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근데 조합장 새로 뽑고 재건축 막 달리고 그럼 우리 같은 세입자는 어디로 가요? 우리 윤재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재건축 안 됐으면 했는데. 뭐? 아, 그렇잖아요. 학군 좋아, 교통 좋아, 또 있는 척하기 좋아. 이 캐릭터가 되게 속물적인 캐릭터인데 그 욕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저는 분량이 훨씬 더 많이 허락됐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이제 관리소장과의 불륜 설정이 꼭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거 없이도 좀 서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형화된 드라마 형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는 MBC만의 드라마를 많이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